전태일 1948년 8월 26일에서 1970년 11월 13일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로 봉제 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48년 8월 26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서 전상수와 이소선 사이에서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갔으나 봉제 기술자였던 아버지 전상수가 파산하는 바람에 1954년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다. 전태일은 가난 때문에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남대문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1960년에 학생복을 제조하여 납품하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큰 빚을 지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행상을 시작했다. 그러다 17살 때인 1965년 학생복을 제조하던 청계천 평화시장의 3.14의 보조원으로 취직하였다. 일찍이 아버지에게서 재봉일을 배웠던 전태일은 기술을 빨리 배워서 1966년에는 재봉틀을 다루는 재봉사가 되어 통일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 무렵 빚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도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전태일이 일하던 청계천의 평화시장은 인근의 동화시장, 통일상가 등과 함께 의류상가와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다. 1층은 상가로 사용되었고 2에서 3층에는 500여 개의 제조업체가 모여 있었다. 공장들은 모두 영세한 규모여서 작은 곳은 6.6m의 공간에 13명이 일하는 곳도 있었고 큰 곳은 40m의 공간에 50여 명이 일했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 다락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밀집시켜 일을 시키다 보니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노동자들은 햇빛도 비추지 않는 좁은 다락방에서 어두운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다. 환기 장치가 없어서 폐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특히 시다라고 불린 보조원들은 13에서 17세의 어린 소녀들로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극심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전태일은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함께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폐렴에 걸린 상태에서 해고되자 그녀를 도우려고 애쓰다가 자신도 해고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이후 전태일은 재단사 보조를 거쳐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던 재단사가 되었으나 동료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것을 공부하면서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그래서 1969년 6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바보회를 만들어 설문으로 평화시장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사업주들에게 알려지면서 전태일은 해고되었고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내던 전태일은 1970년 9월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삼동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다시 노동 환경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돌려 노동청, 서울시, 청와대 등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경향신문에 실려 사회적 주목을 받자 삼동회 회원들은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를 벌이려 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사업주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그래서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은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벌여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의 방해로 시위가 무산되려는 상황에 놓이자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병원에 실려간 전태일은 어머니에게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대신 이뤄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날 세상을 떠났고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에 매장되었다. 전태일의 죽음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여 사회적으로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11월 16일 이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농성과 시위가 벌어졌으며 종교계에서도 개신교와 천주교의 공동 추모 예배가 실시되었다. 노동자들의 저항도 잇따라 그해 11월 25일 조선호텔 노동자이던 이상천이 분신을 시도한 것을 필두로 1972년 유신체제가 성립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의 저항과 단체 행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전태일은 하루 14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독서와 일기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쓴 일기는 많이 파손되고 유실되었지만 1967년 평화시장에서 일하면서 쓴 일기는 상당 부분 남아있다. 그의 일기와 편지, 관계기관에 보낸 진정서 등은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라는 책으로 정리되었으며 일기와 주변 사람들의 구술 등을 기초로 그의 삶을 기록한 전태일 평전도 전해진다. 1995년에는 그의 삶을 영화로 옮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국민 모금 방식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청계천 육가의 버들다리 위에 2005년 그의 정신을 기리는 판신 부조가 설치되었다.